여기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 3마리가 있습니다. 치자나무 꽃이 활짝 핀 작은 동산에서 양쪽 귀에 살짝 얼룩이 보이는 누렁이가 따뜻한 햇살을 즐기다가 2발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채 깜빡 잠이 들었네요. 누렁이와 몸을 맞댄 검둥이는 무슨 소리라도 들었는지 동그랗게 뜬 눈으로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앞쪽 빈터에는 호기심 가득한 행둥이 녀석이 땅바닥에 철퍼덕 엎드린 채 방앗개비와 노느라 여념이 없네요. 누가 보아도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이 그림은 15세기 중반에 활동한 왕족화가 이암의 대표작 중 하나인 화조구자도입니다. 화조구자도의 주인공은 3마리의 강아지들이지만 배경의 꽃나무와 한 쌍의 새들, 그리고 이 꽃나무에 날아드는 나비와 벌의 모습 역시 너무나 멋들어져서 이암의 뛰어난 그림 솜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빼어나게 동물을 잘 그린 화가들이 있었는데요. 이암의 강아지, 윤두서의 말, 김두량의 개, 변상벽의 고양이, 김홍도 호랑이 그림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죠. 미술사가인 안희준 교수는 이암의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라고 평했답니다. 그런데 이암이 강아지를 그린 방법이 특이합니다. 옛그림은 주로 붓질 위주였고 이렇게 먹 위주로 그린 작품은 흔하지 않은데요. 바로 이런 파격과 독창성 때문에 보물제 1392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법을 일본에서는 타라시코미라고 하는데 털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린 타와라야 소다치의 강아지 그림들은 이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보다 일본에 이암의 유적들이 많아서 일본 민예관에 가흥도와 화하구자도, 묘접도 등 3점이 있을 정도랍니다.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도 화조 묘구도 쌍폭을 소장하고 있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개가족의 한나절을 절묘하게 부착한 또 한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연도인데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어미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개의 품에 안긴 강아지들의 생김새가 화조구자도의 강아지들과 똑 닮지 않았나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행둥이, 가슴 쪽으로 야무지게 끼어든 검둥이, 실컷 젖을 빨았는지 어미개의 허리띠에서 새근거리며 졸고 있는 누렁이, 어미의 넓은 가슴과 처진 귀, 휘어진 꼬리와 선한 눈은 모두 곡선이고 굽은 둥치의 나무 한 그루가 우산처럼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나뭇잎들은 속도감 있는 분놀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네요. 화면의 오른쪽 위에는 특이하게 생긴 솥 모양의 도장과 그 아래로 이암의 자 정중이라고 새긴 백문방인이 찍혀 있어요. 어미개의 목에 달린 값비싼 목걸이와 큼지막한 방울은 이 개가 여느 서민집의 개가 아님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다채로운 작품이지만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화목함을 잘 표현해서 한국적 서정성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는 일찍이 고려불화에도 등장하지만 단독으로 그림 소재가 된 것은 이암이 처음인데요. 서양에서도 일찍부터 개가 그려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소품에 불과했답니다. 이런 전통의 한 획을 그은 화가가 르네상스 말기의 거장 티치아노 베셀리오입니다. 티치아노는 초상화의 대가로 활동하며 새로운 기법과 포즈 등을 여러 가지로 창안했습니다. 특히 충성의 상징인 개를 초상화 주인과 나란히 그린 형식이 많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아이 초상으로 유명한 클라리사 스트로치의 초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방 안에 스파니엘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있네요. 그 옆에 개를 반쯤 끌어안는 꼬마가 클라리사인데 통통한 불화팔에서 아기 띠가 물씬 풍깁니다. 당시 2살이던 클라리사가 걸친 큰 목걸이와 팔찌, 허리 장식은 그녀의 고귀한 신분을 말해주죠. 동그란 눈으로 한 곳을 쳐다보는 것으로 보아 아이의 부모가 클라리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자 밑에 있는 푸티 조각을 통해 클라리사가 이들 부부에게 천사 같은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의 티치아노는 변화무쌍한 구도를 꺼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밝고 강렬한 색상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구도,
티치아노의 색채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당시는 초상화가 대량으로 시작되던 때였고 1547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기마상을 그리면서 베네치아의 화가에서 유럽의 화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티치아노는 1518년에 그린 성모 승천을 통해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원근법을 활용해서 공간적인 통일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대담한 빛의 효과를 이용해 서로 다른 구도의 장면 세 개를 자연스럽게 겹쳐놓았습니다. 중앙의 성모 마리아는 성모임을 뜻하는 푸른색과 붉은색 의상을 걸친 채 신을 향해 승천하고 있고, 하단에 사실적으로 그려진 사도들은 신비로운 밝은 빛에 휩싸인 아기 천사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높이가 무려 7m에 달하는 이 제단화는 아래쪽 대지의 색이 위로 갈수록 찬공의 색으로 바뀌면서 어둠이 빛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6년에 완성한 걸작 페자로의 제단화에서는 중심축을 측면으로 이동하면서도 시선을 집중시키는 교묘한 구성을 선보였습니다. 조반니 벨리니처럼 성모 마리아를 중앙에 두고 시중 두는 성인들을 대칭되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성모를 그림의 중심에서 이동시키고 성 프란치스코와 성 베드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단순한 깃발 하나를 가지고 성모의 모습과 대칭을 이루게 한 놀라운 발상 역시 깃발의 풍요롭고 따뜻한 색채 덕분에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도의 오래된 규칙들을 뒤엎어버린 대답성에 놀랐지만 이 구도는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을 생기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티치아노는 채색으로 유명한 베네치아의 화가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돋보였는데요. 바쿠스와 아리아드네에서는 특히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인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를 매우 짙은 푸른색의 하늘과 대비시키고 정중앙에 있는 바쿠스의 대리석처럼 밝고 창백한 피부와 크게 펄럭이는 분홍빛 망토로 보는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바쿠스의 자세를 완벽하게 구하는 아리아드네의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티치아노는 인물의 동작을 역동적인 감각으로 창조하는 데도 정통했답니다. 회화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체로 평가받는 우르비노의 비너스에도 비너스의 발치에 결혼의 정결 의무를 상징하는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뛰어난 두 화가들이 화면 속에서 이루어낸 꾸밈없는 평화로움을 함께 느껴보시죠.